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신청 업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은 신고 업무를 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반송된 내용 증명의 이해를 시작으로 신고 업무를 신청 업무를 한번 차근차근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은 반송된 내용 증명의 이해, 시행규칙 13조 11항 개정 이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3조 11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 다 암기하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반송된 내용 증명 중에 이 내용 증명의 말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조회해보면 내용 증명에 대한 정의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 복사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체국에서 뭔가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 제도가 뒷받침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아주 솔직한 표현이죠.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 시작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은 이 내용 증명 제도로 스타트를 끊는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내용 증명 보낼게요,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통은 발신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이내에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그러니까 3년 동안 보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략 이 정도 내용 알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행규칙 13조 11항이 2011년 10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11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열람 또는 등초본 기관의 장은 법 29조 2항 제6호, 뭐죠?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것이 29조 2항 6호입니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6호의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에는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관계를 생략한다. 이때부터 이렇게 생략한다가 시작됐던 겁니다. 재개정 이후 이 법제처에 이 자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만드는 자료는 사무편람이나 지뢰시 절대 아닙니다. 법령 규칙, 그 다음에 이렇게 법제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최초로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가 만들어져서 재개정 이유를 한 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을 방지한다. 이 법 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비한 겁니다. 2011년에. 이때 터닝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불법적으로 발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약속어음, 차용증 등을 작성, 제출, 이런 게 있으면 발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등초본 교부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채권 채무 관계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주민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뒷자리와 그래서 세대지 성명 관계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9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소송 비송 경매 목적, 29조 2항 6호에 해당하는 채권 채무 관계는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조 2항 2호와 29조 2항 6호를 구분해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9조 2항 2호는 주민번호 뒷자리, 그 다음에 세대지 성명 관계, 과거 주소가 나갈 수 있죠. 29조 2항 6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 있는 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이 없어도 가능한 거죠. 반송된 내용 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죠. 그래서 반송된 내용 증명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반송된 내용 증명 제도가 자리를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012년 6월 7일 한 번 더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관계까지 있었는데 추가됐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도 안 줍니다. 주소,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거나 교부해야 한다라고 2012년 6월 7일 개정됐죠. 개정 이후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채권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경우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 병역사항을 생략하자 이렇게 장언합니다. 여기 쭉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를 완화했습니다. 그 완화되는 게 뭐냐면요. 반송된 내용 증명 대신 반송된 우편물을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 반송된 내용 증명과 반송된 우편물을 구분하는 내용을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좀 간단하게 마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또 2년이 좀 지나서 개정됩니다. 자,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여 교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이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위 신청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병역 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해놓고 예외를 둔 거죠. 그래서 상속 대위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대위 신청에서는 채무자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해서 열람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권리 의무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있는데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초본을 같이 제출해줘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근데 대위 신청할 때는 그 등기 의무자가 초본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뗄 수 있게 권리를 준 겁니다. 요때 법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채권 채무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 정해졌죠. 별표 2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재개정 이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자는 법원 판결문 없이도 법원 판결문 없이 29조항 6호로 가능하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대위 신청 이게 일부 미비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자는 채권 채무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 증명 우편물이 있으면 법원 판결문이 없이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죠. 요 내용으로 요게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는 법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우리 법조문은요.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출 서류의 변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를 합쳐서 금융회사 등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별표 2, 4, 5는 개인 또는 법인. 자, 요 두 가지의 두 대상자가 이제 신청서 7호 서식, 10호 서식 또는 7호 서식, 1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2011년에 제도를 정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서류들과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일에 적혀 있는 계약서 등 보증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또는 판결문과 반송된 내용 증명. 금융회사도 반송된 내용 증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10호 서식을 가져와도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와 반송된 내용 증명. 그 다음에 개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차용증과 반송된 내용 증명. 판결문과 반송된 내용 증명. 그 다음에 11호 서식에서도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가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와 반송된 내용 증명.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단순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다시 1년도 안 돼 가지고 보완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금융회사에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 서류와 반송된 우편물, 그 다음에 송달불능 확인서. 자,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 확인서이기 때문에 원인 서류가 되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를 밝혀주는 서류와 반송된 우편물,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와 송달불능 확인서. 대출 약정서겠죠? 금융회사니까. 그 다음에 별지 15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들이 발행한 송달분 확인서. 그래서 지금 반송된 우편물, 송달분 확인서, 반송된 내용 증명 좀 헷갈릴 거예요. 이 헷갈린 거를 두 번째 강의에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변화 과정을 좀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2012년 6월 7일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송된 내용 증명이 아니라 반송된 우편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은, 여기서의 법인은 앞에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이죠. 요 개인 또는 법인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채권 채무 등 밝혀주는 서류와 판결문 이런 서류와 반송된 내용 증명 똑같습니다. 다음에 반송된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2년 뒤에 2014년에 또 한 번 개정이 있습니다. 이 개정이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등은 조금 이제 구조가 바뀌었는데요.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 증명 우편물 또는 송달분 확인서. 송달분 확인서는 채무자 외의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 또는 반송 불유가 된 것인 반송 불유의 경우에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에 송달분 확인서를 가져오면 반송된 내용 증명과 똑같이 봐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죠. 금융회사가 그 부담을 덜은 겁니다. 이따 왜 부담을 덜었는지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별지 10호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분 확인서. 자,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도 금융회사가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송달분 확인서도 금융회사가 발행한 송달분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와 송달분 확인서에는 금융회사의 법인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용인감계 제출할 경우에도 법인인감 증명을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송달분 확인서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가 매우 중요한 서류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서류를 금융회사가 발행하게끔 제도화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에게 많이 그 혜택을 준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그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인 법인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법인은 바뀐 게 없어요. 반송된 내용 증명. 여기도 반송된 내용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송된 내용 증명과 반송된 우편물, 그 다음에 송달분 확인서를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만 알면 이제 이 이해관계 업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반송된 내용 증명 한 번 더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